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유명인사에게 집중된 미투 운동이 일상 속에서 빚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폭로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마을회가 시민 세금으로 임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줘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시해야 할 일부 지방의원들이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출마 예정자 13명이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문제를 집중 점검해 봅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도 여러 대책과 공약을 본물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성차별을 해소하고 평등 문화를 만드는 계기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겠죠. 먼저 윤근수 기자입니다. 올해로 110주년을 맞은 세계 여성의 날은 미투 운동 바람 속에 그 어느 해보다 주목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의 여성단체들은 미투 운동으로 시작된 변화를 성평등 문화로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8년 지금이 그때다.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를 이뤄내자. 또 성평등 교육 의무화,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등의 여성정책 의제들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들도 앞다퉈서 여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야는 선거 공약과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여성 공천을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법률 개정안도 최근에만 10건 넘게 발의됐습니다.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등을 여야가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일시적인 유행처럼 사그라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고 사람과 문화가 바뀔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지금까지 미투 운동은 주로 사회 유명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를 폭로하는 양상을 보여왔죠. 이러다 보니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주변 사람들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의 피해를 폭로하는 걸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을 건드리고 있을 뿐인 미투 운동이 일상 속으로 더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8살 김모 씨는 3년 전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의하자 돌아온 건 가해자의 조롱이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지만 회사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가 좀 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냐. 막 여자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그냥 또 말았던 것 같아요.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지와 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해자가 이렇게 평범한 소시민인 사건의 경우 미투 역시 먼 이야기가 됩니다. 폭로를 해도 주목도가 낮아 불이익만 받고 끝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투 운동 이후 접수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상담이 20% 넘게 급증한 것도 공개 폭로를 힘들어하는 일상 속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그 가해 당사자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운동이 차차 일상으로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권력형 성폭력 외에도 일상적인 양성 간의 권력 불균형에서 잦은 성폭력이 발생한다며 미투 운동을 일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3일에 1명씩 여성을 죽음으로 이끌 정도로 일상화돼 있는 데이트 폭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렇다면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무엇을 바꾸고 있을까요?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변화와 진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시민 인터뷰를 모아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변화했죠, 하기는.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우리도 늘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말로 못하고 그냥 당연히 누구나 다 그런 줄 알고 지냈었잖아요.
실제로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나? 뭐 이런 정도? 그 사람 상대방 피해자 입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성, 남성 이런 구분을 떠나서 제 삶을 돌아보는 계기도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다르게 살아왔는지.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제 골마 있었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런 여성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발화하는 것만으로 어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같은 인간, 같은 존재, 같은 사회 속의 한 구성원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조금 더 잘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 세금으로 이 단체 회원 자녀들에게만 준다는 장학금으로 논란이죠. 새마을회와 관련해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새마을회 임원을 겸직했다는 건데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 예산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됐을지 의문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새마을 장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광주시 의원과 자치구 의원들이 새마을회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최근까지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광주시 의회 이은방 의장과 동구와 남구 북구 의회 의원들로 민선 6기 광주 지역 지방의원들 9명이 새마을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새마을 장학금을 없애달라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했던 요구가 묵살되어 왔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입을 닫고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새마을 장학금 적폐에는 의원들도 한 식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35조 5항에 따르면 새마을회 이사나 감사는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5조에 가면 겸직 신고에 해당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보수나 장학금과 같은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사 자리가 겸직 금지 대상인 줄 몰랐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이은방 의장 역시 동료 의원 권유로 이름만 올린 것뿐 회의에 한번 참석한 적 없다며 다음 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새마을 조례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자신들이 임원으로 있었던 새마을회 관련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었을까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출마 예정자 13명이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범죄 경력 등의 문제로 광주에서는 5명, 전남에서는 8명에 대해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소명 여지가 있는 15명에 대해서는 중앙당에 결정을 맡겼습니다. 한편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충훈 순천시장의 경우는 중앙당의 판단이 맡겨졌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은 아직 검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전 의원이 당원 명부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당 권리당원 4명은 강 전 의원이 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해 지난해 말 신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해 해당 메시지가 강 전 의원이 보낸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보냈는지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광주시장 선거가 과열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모 단체 운영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성관이는 또 시장 출마가 예정된 구청장의 업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구청 공무원 B씨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광주 북구의 모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여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심철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제2순환도로 협상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철희 의원은 순환도로 운영비 문제로 재구조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행정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정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에서도 인수할 기업이 없다고 본다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자구 계획이 안 된다면 누구도 금호타이어를 회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정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해외 전지 훈련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선수단은 1군은 일본 오키나와 2군은 대만에서 각각 37일간의 훈련과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다져왔습니다. 선수단은 오늘 10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시작하며 다음 주 13일부터 시작되는 시범 경기 준비에 들어갑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시민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